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갑자기 강연 같은 걸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긴 한데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냥 7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카카오에 대한 얘기 또 조금 하지만 오히려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카카오 화면 떠 있네요. 카카오는 카카오톡만 있지는 않고요. 4천만 명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카카오톡도 있고 하루에 100만 콜 이상이 호출되고 있는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6개월 만에 500만 계좌를 개설시킨 카카오 뱅크도 있고, 450만 명이 이제 유료로 정기 결제를 해주고 계시는 멜론, 그다음에 2천만 명이 쓰고 있는 카카오 게임, 1천만 명이 쓰고 있는 웹툰 웹소설의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1천만 명이 쓰고 있는 다음, 여전히 탑 SNS인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이언을 포함한 어피치, 카카오 프렌즈, 이게 다 카카오예요. 예,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톡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카카오 공동체, 카카오 그룹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난 3년간 사실 성과가 매출과 이익도 꾸준하게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이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공의 이유가 뭡니까? 성공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뭐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답을 참 못하겠어요. 답을 못하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오늘 거꾸로 나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을 답하는 거는 사실 요 질문을 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리더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 좋은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은 젊으시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뭐 능력도 개발하시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되게 언론이 됐든 전문가들이 됐든 성공하는 비법으로 이렇게 뭔가를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멋진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혁신적인 기술이 있거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으면 성공을 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성공이라는 거는, 혁신이라는 거는 저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카카오의 되게 많은 서비스들은 절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겸손한 척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CEO들을 떠올릴 때 흔히 떠올리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을 떠올리다 보니 이게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모든 걸 결정하는, 사실 스티브 잡스도 실제로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디어에 비친 스티브 잡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로 이제 비춰지고 있는데, 절대 경영이라는 건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고민을 매일매일 24시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답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오히려 경영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저기 수많은 서비스들,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고요. 그거는 그만큼 현장에서 그거를 맨날 고민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서비스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들은 딱 거기까지 하겠죠. 제가 이제 지적한 거만큼 딱 할 거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이제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이제 딱 야 너 공부해 딱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게 내 일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나오는 결과물과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때에 나오는 결과물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이고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인 거고, 리더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똑똑해야 된다,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건 워낙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참 힘들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더의 경지라는 거는 뭘까?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현장에 계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간섭 하나도 없이. 근데 그거가 사실은 리더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묘함, 알고 보면은 사실은 방향성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유도한 건데, 그 유도한 게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 혹은 리더, 이건 비단 기업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직이라면 다 동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작은 조직이라도 이끈다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지 않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몰입하면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을 거다.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면요, 그때부터는 책임이 확 줄어요. 뭐 딱 시키는 만큼 하지. 잘못되면 제가 시킨 거, 근데 윗사람이 시킨 건데 뭐 이거에 대한 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성공을 한다 아니면 뭐 훌륭한 뭐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역량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 뭐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뭐 기술을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분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뭐 젊음, 혁신 이런 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직을 이끌다 보니 카카오도 5천 명 정도 되는 큰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이 신나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이건 비단 5천 명짜리 기업뿐만 아니라 적당한 규모의 조직이라면 똑같이 해당하는 일일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항상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다.